이 중문을 설치할 바에는 중문을 설치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너도 나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이쁜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리도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중문이 설치 가능하면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본부장님, 네. 저번 중문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중문 영상을 더 이어서 볼 구독자들을 위해 현관 크기나 형태에 따라 어떤 중문을 설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중문 영상이 너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 현관에 맞는 중문 유형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문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현관에 그 중문만 딱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의 전체적인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중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3연동 중문입니다. 3연동 중문 많이 보셨죠, PD님? 네, 많이 봤죠. 보통 중문으로 많이 설치되는 제품이 3연동 중문인데요. 말 그대로 문이 3개예요. 문이 3개라서 문이 짝짝짝 접히면서 피아노 계단식으로 해서 접히면서 한쪽으로 방향으로 문이 딱 열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투베이 판상형, 제가 그 판상형 타워형 영상 찍어드린 거 있거든요. 꼭 좀 보고 오세요. 지금 여기 위에 링크 이쪽인가 이쪽 뜰 건데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우리 집의 타워형인지 판상인지 그리고 투베이, 3베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베이 아파트의 판상형의 기준에는 사실 이 3연동 중문만한 게 없어요. 왼쪽은 거실, 오른쪽은 입구방, 보통 전면은 뭐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3연동 중문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3연동 중문은 단점은 없나요? 중문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현관문 길이가 120cm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이 3분의 2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리는 문은 80cm가 전부란 말이죠. 그러면 좁게 느껴지겠죠, 게이트 자체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들락날락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무거운 짐 같은 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공간에는 3연동 중문보다는 스윙 형태의 중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스윙 형태나 안 그러면 이제 접이식 도어 같은 거 있거든요. 접이식 중문 같은 거. 문이 접혀서 열리는 중문이 있어요. 문이 종이접기 하듯이. 그렇죠. 병풍식으로 그렇게 열리는 중문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계구부에는 3연동 중문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자,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 가능하면 슬라이딩 중문을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왜 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슬라이딩 중문이 여러 중문의 기능에도 좀 부합하고 디자인 쪽도 좀 고급스럽고요. 제가 중문 1편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중문의 기능적인 부분, 기밀성, 단열성, 먼지 차단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관은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지잖아요. 얼굴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중문이 좀 깨끗한 멋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단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하고 싶다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타워형의 복도식 아파트나 안 그러면 문이 열리는 공간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문이 옆으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통 현관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중문을 만약에 넣었을 때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도 중문을 다 닫아야지 스위치를 켤 수 있거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할 수 있는 집에는 설치하는 게 좋은데 사실 안 되는 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집의 구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슬라이딩 중문의 또 다른 단점은 없나요? 단점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문이 좀 무거워요.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슬라이딩 중문을 딱 설치해 드렸어요. 개구부가 130cm 정도 됐거든요. 문 한 짝의 크기가 엄청 커요. 개구부가 열려있는 공간이 130cm면 보통 슬라이딩 중문은 그보다 좀 더 크게 시켜야 되거든요. 기밀성 때문에. 그러면 문이 한 짝의 사이즈가 정말 크고 또 프리미엄의 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바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정말 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무게, 철무게까지 하면 무겁겠죠. 저희 고객님이 처음에 제가 추천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 문이. 그리고 댐핑 기능이 있는 거 꼭 하셔야 되거든요. 슬라이딩 중문은. 댐핑 기능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문이 스르륵 열리고 닫히게 하는 기능이 댐핑 기능이라고요. 슬라이딩 중문에도 댐핑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댐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처음에 이 댐핑이 좀 뻑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슬라이딩 중문은 좀 무겁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생기는 단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천장에 보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그것도 있어요. 갑자기 고객님 전화 온 거예요. 밤에. 저 본부장님 갇혔어요. 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혔다고요? 네, 진짜 11시 넘어서 이게 중문이 밑으로 내려앉아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 불러가지고 고쳤죠, 바로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슬라이딩 중문은 문이 무겁기 때문에 천장 보강 그리고 문이 무겁다, 댐핑 뻑뻑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은 네. 보강을 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보강을 해도 문 자체가 무거워서 좀 처질 수가 있어요. 아까 기밀성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 있는 그런 문처럼 많은 공차를 줄 수가 없어요. 공차라고 하면 뭐냐 하면 여유 공간. 왜냐하면 여유 공간이 많으면 그 중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자동 슬라이딩 중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자동 중문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상부에 아무래도 레일 구동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1편에서 그랬죠. 조금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고. 그리고 이거 되게 상당히 시끄러워요. 소음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장나면 잘 안 열린다 이런 것도 단점이 있겠고요. 처음 했을 때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문이 막 열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슬라이딩 중문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주문은 어떤 게 있나요? 마지막 중문은 바로 스윙형 중문입니다. 스윙형 중문은 요즘 좀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3연동이나 슬라이딩형보다 열기가 편해요. 기본적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당기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형태가 스윙형의 중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는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손실이 커요. 보통 현관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양방향 스윙도어나 하이엔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강화 유리 도어 중문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요즘 하이엔드 인테리어 할 때 필수적으로 다 설치하기도 하고 이쁘기만 하던데 왜 설치하면 안 되나요? 중문의 기능 뭐라고 했죠? 제가 단열성, 기밀성, 먼지 차단, 유의 방지, 소음 차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리 강화 중문은 이러한 중문의 기능을 거의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화 유리도 중문을 설치할 바에는 아예 중문을 설치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스윙 형태의 중문은 모두 비추천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스윙 형태라도 기밀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날개가 문에 부착돼서 딱 닫았을 때 기밀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맞닿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좀 열고 닫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기밀성이라든지 단열성은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이 다 있어요. 위아래 공간이. 그럼 그쪽으로 방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문은 제가 상가 인테리어 할 때 좀 오래 쓰던 그런 문들이에요. 상가 입구문으로. 근데 너도 나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막 이쁜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테리어 업체만의 새로운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 설치하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 깔끔하고 참 예뻐요. 설치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중문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설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밀성이 확보되어 있는 스윙형 형태의 중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설치할 수만 있다면 슬라이딩 중문이 좋고 그렇죠. 설치가 안 되면 3연동이나 스윙 형태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리도 백유리, 백사틴 유리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투명 유리는 들어봤는데 네. 백유리, 백사틴 이런 유리는 뭔가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유리 이름에 백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좀 더 투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투명 유리보다 더 투명한 거죠. 우리 어항 보시면 어항 한번 물고기, 저는 물고기를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디아망 유리로 된 이제 어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투과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겠죠. 이 백사틴 유리 같은 경우에도 투과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유리로 했을 때 정말 깨끗한 유리를 들고요. 백사틴도 마찬가지로 정말 불투명해 좀 그런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유리입니다. 중문의 유리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중문 유리는 추천할 만한 게 없을까요? 사실 중문에는 생각보다 정말 여러 종류의 유리가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 유리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현관문을 딱 봤을 때 공간감을 넓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투명 유리를 많이 설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이 있어요. 딱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이나 그 안쪽 공간이 잘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은 일반 투명 유리 했을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불투명 유리도 그런 집에는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불투명 유리는 생각보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현관이 좀 좁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투명 유리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유리에 격자 무늬가 있는 고박 유리나 안 그러면 유리에 세롭결 무늬가 있는 플루트 유리나 모루 유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유행에 맞는 불투명 유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투명 유리보다는 브론즈 유리를 좀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 브론즈 유리는 약간 갈색빛을 띠고 있어요. 투명 유리인데. 그래서 브론즈도 브론즈 투명이 있고 브론즈 불투명이 있어요. 브론즈 투명으로 하시면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브론즈 투명 유리가 불이 안에가 꺼졌을 때는 좀 어둡게 보이고요. 현관에 불이 딱 들어왔을 때는 갈색으로 좀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 선택할 때 정말 다양하게 유리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집은 철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중문이던데 철망
철망 유리에 네네. 유리 이렇게 격자무늬 철망 있는 거. 네네, 맞아요. 좀 한지 오래됐죠. 좀 오래됐죠. 네. 네. 그 유리는 무슨 유리예요? 그 유리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좀 한지 꽤 되지 않았냐. 요즘 좀 설치 많이 안 하는 유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쿠아 유리와 두 번째는 우리 PD님이 얘기한 왕입 유리입니다. 첫 번째 아쿠아 유리는 물방울 모양이 딱 있어요. 요즘에는 깔끔하고 심플한 걸 많이 찾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아쿠아 유리가 선택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좀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요. 모양이 너무 강해서 좀 이제 이 아쿠아 유리를 잘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 들어갔는데 물방울 모양 막 있고 이러면은 옛날 아파트 느낌 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또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선택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막입 유리는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 10인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입 유리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게 또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투명 유리보다 좀 더 두껍거든요. 왜냐하면 접합 유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리 사이 정말 철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안전에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많이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그 격자 무늬가 좀 보기 싫고 좀 깔끔한 거 많이 원하셔서 망입이 들어가 있는 망입 유리도 좀 잘 선택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전 진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인테리어가 알면 알수록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뭐 다른 유튜버처럼 정말 맨날 똑같은 내용만 얘기했다면 저는 이 얼굴 걸고 유튜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사무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집 현관에 맞는 중문 형태와 각 중문의 장단점, 그리고 특징,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중문에 들어가는 유리까지 좀 알아보는 깊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문 앞편 내용과 이번 편 내용도 좀 참고해서 중문을 선택하신다면 정말 실패 없이 중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채널 여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이 아파트 인테리어 하거나 또 중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또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영학이었습니다.